안녕하세요. 북두시민혁명군의 전영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의 민주주의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런 주제로 가지고 정치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제 소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치 지도자라 하는 것은 국민들을, 목자, 쉽게 말하면 양떼들을 몰고 이렇게 이 먹이가 많은 대로 몰고 가듯이, 또 엉뚱한 대로 가려는 양이 있으면 뭐 통합을 시키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양치기의 목자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민주주의에 있어서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직접 민주주의를 할 수 없어서 대의제 민주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위임, 국민들이 위임을 하는 정치 지도자들이 어디로 갈 것인가, 혹은 싸움에 있어서 누구가 잘못이 있는가, 법으로 다룰 수 있는가, 법으로 다룰 수 없는 일이라면은 어떻게 서로 타협의 길을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직접적으로 다룰 수가 없으니, 워낙 많으니까 혼자서 안 되니까 목자를 2사람, 3사람 이렇게 뽑는 겁니다. 그것을 공공으로 해서 공공으로 공천을 한다는 공천이라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국민의 뜻에 충실해야 될 정치 지도자들이 국민의 뜻이 아니고 자기들의 욕심, 자기 편한 대로만, 목자들이 자기 게으르고, 쉽게 말하면 목자로 말하면 양치기들이 게을러서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양을 알맞게 살찌울 그런 역할을 하지는 게 않고,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자기 편한 대로만 가고, 자기 이익이 되는 대로만 가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혹은 지금 북한에서도 선거제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공산주의 사회에서, 북한 같은 전제정치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공산주의의 선거 방식이 자유민주주의의 선거 방식보다 좋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니까 공천에 있습니다. 공천. 그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당에서 그 후보자들을 심사를 해서, 국민들이 선거하는 것처럼 심사를 해서 자기들이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공공으로 추천을 해서 국민들한테 찬반을 묻는 방식을 취합니다. 그래서 그 자유민주주의는 어떻게 하느냐, 누구나 출마를 할 수 있고, 그것을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선거를 통해서 묻습니다. 그러다 보니 북한에서 혹은 공산주의 사회에서 비판하기를, 돈을 많은 사람이라든가 금수저, 왜 금수저들은 타고나기를 부자로 태어났으니까 교육도 잘 받고 훌륭하게 성장하다 보면은 서민들의 삶을 잘 알지 못한다, 그러니 탁상공론이고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기 때문에 공산주의의 당에서의 철저한 심사가 더 훌륭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자유민주 체제이면서, 저는 이 북두시민혁명군이라는 이름을 지을 때부터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공산주의 국가예요, 이미. 왜냐하면은 좌파들이 이미 진지를 들어서 장악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에 배치되는 국가 주도의 어떠한 전체주의적인 발상을 자유민주주의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공산 지금 좌파 더불어민주당이나 혹은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하는 국민의당이나 어떤 사고에는 맥이 통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사상 전체주의의 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북두시민혁명군이라는 이름을 지을 때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로 가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그런 중요한 일을 정치 지도자라 하는 사람이 공천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당대표라든가. 그런데 그 공천에는 쉽게 말하면 백성들이 원하는 사람이 공천이 돼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은 공천 자체가 자기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자기 사리사욕에 맞는 사람을 공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됐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의 모습이 어떤가를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대통령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검찰총장을 하고 불우한 어린 시절을 가졌다는 배우자 영부인이 이 세상하고 다른 행동을 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영부인이 이 치장하고 다니는 거나 입고 있는 것을 보면 무슨 다방 마담도 아니고 술집 마담도 아니고 무슨 그런 국민들하고 동떨어진 옷을 입고 다녀요. 물론 전직인 문재인의 배우자였던 김정숙이라는 사람은 정말로 욕심꾸러기고 생긴 게 정말 못생겼어요. 남자로서 볼 때. 그러다 보니 그 사람이 콤플렉스가 있어가지고 뭐 명품을 좋아했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영부인처럼 그렇게 세상하고 동떨어진 옷을 입고 다니지는 않았어요. 적어도 국민을 대표한다 하면은 국민하고 비슷한 차림을 해야지 영부인이 뭘 툭 튀게 입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국민을 그렇게 입고 나가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게 입고 다닌 줄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우리는 김정숙이를 엄청나게 비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가의 옷을 입고 다니느냐. 그 이야기예요. 국민을 대표한다. 여러분, 대표한다 하면은 그 부류에서 일반적인 모습을 보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 사람이 입는 일반적인 옷을 입거든. 나는 영부인 지금 김건희 여사의 옷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국민들이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도 뭐 교수 집안으로 태어나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는 내가 그 성장 과정을 읽어보니까 언론에 나와 있는 것을 검토해 보니까 그런 부유한 집안에 태어났고 또 공부도 잘했고 우수하고, 그러다 보니 자기 스스로 서민들을 알고 싶어 하는 입장에서 고시도 급하게 안 하고 9번 정도로 설렁설렁 자기가 마음만 무만 합격하는 대신에 대중들 혹은 국민들 속에서 좀 더 공부를 몸으로 체험해보자 하는 느낌으로 술도 많이 먹고 그 시장 이런 데를 둘러다니면서 서민의 삶을 체험을 많이 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그 이후에 검사로서 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검사로서의 태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국민이 모두 검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 국민의 대표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지금 의사들에 대한 의사들 정원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그것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말을 해야지 대표로서
검사의 입장으로서 이야기하게끔 국민들에게 느껴진다. 이런 거는 좀 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러나 공천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제도적으로 어떤 시스템화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답게 국민의 대표로 내려와야 된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물론 배우자에게 어렵지만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당신은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이니까 국민처럼 입고 댕겨라. 우리나라의 중산층 정도로 뭐 그 정도로 하면은 괜찮아요. 내가 이렇게 모든 영부인을 다 겪은 사람인데 뭐 사진으로 보든지 이래 보면은 우리나라 영부인들은 다 미모가 다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물론 5, 60대 늙어서 조금 얼굴이 변했지만은 젊었을 때는 아주 그 미인들이 많아요. 단 김정숙이는 좀 못생겼어요. 문재인. 그래서 그 사람이 치장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는 하지만은 지나친 게 문제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몇 억짜리 옷을 하고 몇 억짜리 브로치를 달고 뭐 몇 억인가 몇 천만 원이고 몇 천만 원이란 그 자체도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심해져 가지고 김건희는 비싼 옷이든 혹은 싼 옷이든 그걸 떠나서 옷을 입고 화장하는 게 국민들하고 동떨어진 거예요. 어느 국민들이 그렇게 다닙니까? 꼭 술집 다니는 템포로들이나 그래 다니지. 조금 쉽게 말하면 정숙해졌으면 좋겠다. 이거를 당부드립니다. 그런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윤석열이에 대해서는 대중에 대해서 몸으로 좀 더 보여줘야 된다. 이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재명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재명이는 쉽게 말하면 범죄 혐의자입니다. 적어도 자기 당에 있던 판사 출신인 이수진이라 하는 국회의원이 이재명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 법으로서 따지면 무기징역 정도는 받아야 한다. 최고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는 중범죄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부끄러운 줄 알고 사퇴를 해야 됩니다. 그거를 자기 당에 있는 사람이 더구나 그 사람 입으로 그 당대표를 만들기 위해서 추종을 했고 그 사람을 대변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한 사람이 비록 원한이 맺혀서 설이 내리는 엄한 말을 했다 할지라도 그런 어떤 꼬투리를 가진 대표인 것만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전혀 아닌 거를 그 사람이 억하심정으로 이재명이가 잘 쓰는 말이에요. 억하심정으로 그 사람에게 무기징역감이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이는 모든 게 공공의 의미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사람은 그거는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모든 마음의 뜻이 그래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자기를 살려줄 사람만 뽑는 거예요. 그럼 그게 공천이 되겠습니까? 그 양들을 몰고 댕길 군대로 말하면 이재명이가 대대장이라 하면은 그 밑에 소대장들이 자기 편한 대로만 뽑아 놓으면은 그 사람들이 그 밑에 병사들을 만들어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게 어떻게 나라를 위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재명이는 모든 공천을 취소하고 지금 당장 사퇴를 해야 됩니다. 이미 8부 능선을 넘고 지금 뭐 당대표를 사퇴하고 불출마 선언하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재명이는 정치 지도자라는 것을
정치 지도자라는 자격이 박탈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어리석게도 당파에 휩쓸려 가지고 그 사람을 추종하고 또 그 사람을 아첨함으로써 출세를 한다든가 직위를 얻으려고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공천이 어떻게 공천이라 하겠습니까? 쉽게 말하면은 공산당 북한의 비판을 건전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는 후보를 만들어낸다. 이거 말에 이재명이는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이는 정치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나라의 불행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이를 통해서 보면은 대의제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재명이는 정치 지도자의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라 하면서 제3당의 지도자들이 나왔어요. 조국이라는 사람은 마누라와 공모를 해가지고 자식들에게 공평하지 않는 부정부패를 통해서 학교에 진학을 시키고 유죄를 받았어요. 그리고 배우자는 징역 4년을 살았습니다. 또 조국은 그런 혐의로 징역 2년을 고등법원까지 2년형을 받았어요. 일반 국민이면은 지금 법정 구속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법정 구속을 하지 않고 방면을 시켜가지고 당을 만들었어요. 이 부끄러운 일, 이게 그러니까 범죄자가 선량한 백성들의 대의를 할 수 있습니까? 의견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그런 식으로 자기 안위를 위해서 국민의 뜻을 거짓말로 대변, 국민은 1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가서 10이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이준석이 그 당에서 쫓겨난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떠나서 자기가 억울하든 말든 공동체에서 쫓겨난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그 쫓겨난 당에 반대되는 정책을 가지고 자기가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 주변에서 자기의 원한풀이로 그 헐떡기만 하고 있어요. 그게 정치 지도자입니까? 공정한 정책적인 비전은 없고 그저 자기를 쫓아낸 당에 대한 험담, 반대되는 정책 등을 제시하면서 그 비난하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어요. 또 한 사람 누굽니까? 이낙연. 국무총리를 한 사람으로서 이재명이가 사천을 하고 공공의 의미를 상실한, 정당이라는 것은 공공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그러니까 감옥에 안 간다든가 이런 걸 위해서 정당을 활용하고 있어 분노를 느낀다면은 국무총리를 한 사회 원로로서 안중근 같은 마음으로 나서야 됩니다. 거기서 국민들이 어리석으니까 국민들에 맞춰서 어떻게 공학, 정치공학이라 그러죠. 거짓말이라든가 혹은 정치적인 술수를 통해서 엎어보려 한다. 이거는 국민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자 같은 용맹과 불같은 의지로 당당하게 나서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남의 당에서 쫓겨나가지고 험담하는 사람과 손을 잡으면서 그 기술을 배우려 하고 술수를 통해서 어떻게 이재명이를 이겨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국민들이 그게 동의하겠습니까? 오로지 정의와 때를 맞춰서 옳은 뜻과 시기에 맞춰서 분연히 일어설 일에만 힘을 쏟아야지 어떻게 술수로서 어떻게 해보겠다, 이런 어떤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정말로 그 선배들의 피와 땀을 흘려서 참 굶주림에서 벗어나 세계 자랑스러운 업적을 현대사에 남겼습니다. 이런 거를 생각해가지고 그 뜻을 잘 받들 생각을 하지 않고 그걸로서 잘 먹고 잘 산다는 그게 빠져가지고 이 끈다툼에 몰입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은 이 국회의원이 되면 돈 벌 그 기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같은 그 수입 수출 국가는 관세 1%만 장난을 치도 엄청난 그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질이 좋은 물건이 들어온다. 가격이 경쟁력도 우리나라에서 1,000원을 하고 그것도 한 950원 한다. 그럼 그게 들어오면은 질이 좋으니까 그걸 다 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관세를 10%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럼 1,100원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1,000원이고. 그러면은 100원의 어떤 효용에 비해서는 1,000원이 조금 질이 좋다 하더라도 이거는 소모품이니까 1,000원짜리를 사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아요? 그 우리나라 산업들이 돈을 벌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을 해주면서 그 계산할 수 있잖아요. 통계학적으로. 그만큼 그 이익을 받는 거예요. 그 뇌물을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수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수출에 관세를 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관세를 좀 낮춰준다든가 뭐 이렇게 하면은 기업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뇌물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국민들한테는 이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들어올 때는 관세를 올려야 된다 주장하면서 국내 산업 보호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을 속이고 그 뇌물을 그 국내 산업을 육성시키는데 내야 될 뇌물을 자기들 주머니에 들어가는 거예요. 정치자금이란 이름으로. 오죽했으면 정주영이가 대통령에 출마를 했겠습니까? 그 일성이 뭡니까? 그 주는 돈만큼 써가지고 대통령 되겠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물론 과거 시대지만 지금도 그거는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에 대한 법인세 1%면 얼마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수출 입국이 얼마면 그 1%면 얼마입니까? 그게 국민들에게 쓰여져야 될 일이. 법인카드 이재명이. 법인카드라는 게 뭡니까? 공공을 하고 준 거를 자기 개인적으로 쓰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봉급을 주지 말아야죠. 법인카드를 준 사람은. 그런데 이재명이 같은 사람은 그거를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해요. 또 선거를 하면은 선거법에 그런 게 있어요. 서로 밥을 사주지 말라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그래서 시골 노인들이 그 선거 책임자들에게 꼬여가지고 뭣도 모르고 밥을 먹었는데 알고 보니 그게 국회의원이 사준 거예요. 그 30배씩 법에 정확하게 모르지만 30배씩 물었다 하는 거를 우리 언론에 본 적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이의 배우자 그 사람이 선거를 하면서 남에게 밥을 사준 거야. 더구나 법인카드로 78,000원이 사줬다 그래요. 그거는 일반 국민들하고 똑같이 재판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또 그렇습니다. 이재명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서 조국이나 이재명이 같은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내만 그랬나는 거예요. 내만. 좋다 이겁니다. 지금 현재 감옥에 가 있는 도둑놈들이, 절도범들이 지금 현재 밖에서 범죄자가 도둑질에 대해서만, 절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절도를 지금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조국이 같은 말로 왜 내만 잡아야 했나? 이재명이 같이 왜 내만 잡아야 했나?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재명이가 하는 말은 정치 탄압이다. 조국이 하는 말은 정치 탄압이다. 다른데 지금 도둑놈들이 많지 않느냐? 왜 내만 잡아야 했나? 형사법이라는 게 잡히는 놈만 잡아야 했는 거예요. 안 잡히는 놈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억울한 건 알겠어. 그러나 그 변법 혐의로 잡혀가지고 재판을 받게 되면 올바르게 받아야지. 왜 내만 그러느냐. 7만 8천 원 얼마 되지 않는데 왜 내만. 그럼 서민들은 5천짜리 밥 먹었는데 왜 과태료를 30배씩 물어냅니까? 밥 먹었다고 과태료를 하다든지 형사 벌금으로 50배씩 30배씩 뭡니까? 쉽게 말하면은 전철표 잘못 들고 나가가지고 자기 편 줄 알았는데 저거 어머니 교통카드로 끊어가지고 50배씩 100배씩 물잖아요. 그 1,000원으로도 그런 그 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이 이거 7만 8천 원도 그런 거 아닙니까? 아, 내가 7만 8천 원 그 법에 미숙해가지고 냈다. 그러니 법을 받고 과태료를 내겠다. 혹은 그 법에 심판을 받고 거기에 나는 벌금을 물겠다 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잡아있고 정치 탄압하느냐 하니까 재판을 받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그 야당하는 민주당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한 말씀 해보세요. 도둑놈이 잡혔는데 왜 내만 잡나 하면 되겠습니까? 7만 8천 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그러면은 지하철 그거 1,000원짜리로 과태료 100배씩 받는 이유는 뭡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이게 그렇지 않다고 항의하면 재판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민주주의에 그 사람의 인권을, 권리를 보호해 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그 해경궁이라는 김해경이라는 그 사람이 돈을 7만 8천원치 나도 모르고 냈으니까 그걸 했다면서 그 재판을 받으라 하겠어요? 잘못했다. 그럼 벌금이 나오면 내겠다 하면 재판 안 받아도 되는. 안 했다 하니까 내는 거 아니에요? 왜 내만 잡아였나 하니까 내는 거 아니겠어요? 재판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정치, 자유민주나 정치의 수준이 지금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정말 천운이 온 거예요.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모든 사람이 지적하듯이 정치력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는 행동이라든가 실천력이 올바른 사람인 것만은 사실이다. 쉽게 말하면 시대는 영웅을 만든다. 지금 이런 잡놈들, 이런 범죄자들 속에 한동훈이에 대해서 국민들은 열광하는 것입니다. 즉, 시대는 영웅을 만드는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 현대의 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한동훈같이 올바르고 진실된 사람을 국민을 대변하게 해야지. 대의, 그 의사를 대신으로 하게 해야지. 그 온갖 잡범 묻을 수 없는 그런 거짓말쟁이들을 지금 뽑아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재명이의 등장과 더불어민주당의 다수석, 약 한 180석 가까이 있는 다수석을 가짐으로 인해서 이 대한민국의 정치와 사회는 굉장히 부패하고 굉장히 후퇴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대의민주제를 위해서 우리 국민들은 선거를 똑바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이번 시간에 강의하게 되었습니다. 제 소견은 이번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잔재를 완전히 벗어내야 됩니다. 더구나 조국이 같은 사람을 완전히 감옥에 보내야 됩니다. 이재명 감옥에 보내야 됩니다. 그런 국민들의 정의감, 올바름으로 투표가, 선거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가 이러다 보니 그 나름으로 올바르게 컸던 이낙연이조차 술수와 당파에 기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도
만약에 정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하려면은 안중근이처럼 홀홀 단신으로 죽을 각오로 국민들에게 정의와 또 그리고 어떤 공정, 원칙, 자유민주주의를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국민들이 호응하는 것입니다. 술수는 한 번은 통하지만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국민들이 세계 10위의 국가답게 정치에 대해서도 올바른 판단을 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